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에 두 분의 우리 보물 같은 전문가분입니다. 김영민, 김준호, 김영민,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일단은 올라서 끝났어요. 네. 이 기쁜 일단 소식을 여러분께 네. 함께 전해드리고요. 김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을 바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네. 뭐 반도체 종목들 또 어저께 조금 누르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사이맥스라고 하는 오. 반도체 종목을 예. 하나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사실 이 종목을 이미 이제 3월 말에 한번 소개를 딱 해드렸었는데 네. 정확하게 지금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어제 시장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죠. 네. 삼성전자가 거의 4% 가까이 또 하락했고 네. SK 하이닉스가 5% 급락한 거잖아요. 그 좋은 실적의 그렇죠. 투자 계획 발표에도 그러니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네. 역대급의 이제 분기 매출이 나왔잖아요. 네. 1분기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처음이죠. 매출을 기록을 네. 한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이제 큰 폭으로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5% 급락했다. 네. 이러니까 이게 과연 뭐가 문제냐라는 네.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을 좀 벌였는데 저는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또 그대로 어제 하락했던 거 도대로는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일단 뭐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살아났잖아요. 네, 시간에도 그리고, 괜찮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브리핑 해주셨던 것처럼 알파벳이 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네. 배당 실시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시간에 지금 12%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호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5% 가까이 네. 이제 상승하고 있어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좋다는 거 이게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이 왜 좋겠습니까? AI 관련된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 AI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투자 심리가 이제 좀 크게 위축됐던 이유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었거든요. 외국인들 매도는 또 엔저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해지니까 실적이 좋건 나쁘건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 네. 그냥 어제는 그냥 팔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오늘은 사고 싶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네.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저는 매수세가 좀 강해질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SK 하이닉스가 증설을 이제 시작했다. 네. 공장을 짓는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N15X 이제 20조 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내년 말에 이제 가동이 될 거예요. 예. 그럼 장비들은 내년 상반기 때쯤부터 이미 스케줄 짜가지고 벌써 이제 입고를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실제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호황 사이클이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에 디램 업황이 한 1년 반 만에 꺾인다라고 하더라도 장비 기업들은 이제 장비를 들어놓는 사이클이 이제 계속 내년 투자 상반기까지는 계획은 발표됐으니까. 그렇죠. 진행이 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소부장 기업들의 이제 실적 불확실성은 굉장히 좀 크게 해소된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HBM 수혜주들이 본격적인 증설 경쟁을 할 거다 이런 네. 말씀 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어저께 하이닉스가 20조 원 투자 계획 발표했고 인디아나주에다가도 지금 후공정 HBM 이제 패키징 전문 이제 공장 설립한다라고 했어요. 선두 기업이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간다라고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기업들도 결국 설비 투자를 이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증설 경쟁 속에서 결국 낙수 효과를 입는 건 소부장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좀 숨겨진 HBM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사이맥스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요 회사는 이제 물류 이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웨이퍼가 이제 원판 그대로 보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걸 이제 사람이 옮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전문 이제 장비가 필요한데요. 네. 그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사이맥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의 이제 세메스 네. 그리고 이제 원익 IPS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라인, SK 하이닉스 라인에 이제 깔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이제 고객 밸류 체인
속에서 특히나 이제 한미 반도체 쪽 이제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미 반도체도 뭐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하셨고, 예. SK 하이닉스도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결국 지금 메모리 업황 그 중에서도 특히 HBM 쪽이 실적 성장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이맥스 역시도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작년 4분기 때부터 이제 후공정향 또 웨이퍼 이송 장비 매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작년 전체적으로는 안 좋았는데 예. 4분기 때는 이쪽은 이제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후공정 쪽이 이제 비중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면 알겠지만 사이맥스도 올해 시장 예상치를 훨씬 좀 웃도는 영업이익을 이제 시현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올해 매출액이 이제 2,100억 원 정도, 영업이익 한 260억 정도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시가총액은 현재 이제 2,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네. 만약에 이제 예상 PER을 기준으로 실적을 이제 따져보면 10배가 채 안 되는 이제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기업 치고는 좀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까지는 HBM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부각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막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바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오랫동안 소외가 됐어요. 작년에도 반도체 기업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뭐 50% 100%씩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차트를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정말 부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3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실적 호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4분기 실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공정 쪽 매출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 차례 올라서고 그러고 난 뒤에도 계속 18,000원에서 21,000원대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살짝 이 박스권을 좀 넘어서는 이제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제 3월 말에 소개해드렸을 때 가격이 2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종가가 22,000원이라서 주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만 오히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구간이어서 오히려 이제 이런 자리에서 훨씬 더 좀 가볍게 시세가 좀 난다라는 걸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22,000원 정도 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27,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일발장전 사이맥스입니다. 맞춤형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종목 보면 엔비디아의 1위 1비 하는데 맞습니다.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의 20조에 청주 공장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쪽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면 이 웨이퍼 운송하는 거 이게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무진동차 그것도 엄청 비싸고 푸바오가 타고 간 거 이제 그런 거 이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20조 투자만 놓고 본다면 웨이퍼 이송 쪽은 뭐 실적 괜찮게 않겠느냐? 뭐 비단 웨이퍼 이송 쪽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뭐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건물 지어놓고 이제 라인 깔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전후 공정에 장비가 이제 어떤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걸 보면 일단 전 공정에 이제 기업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출하량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 이송 장비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큰 그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사이맥스는 HBM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적을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1분기 연속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 HBM 향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좀 되면 이제 요 기업도 다른 HBM 수혜주들처럼 이제 프리미엄을 좀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 매니저, 사이맥스입니다. 사이맥스. 엔비디아의 영향을 좀 다 받고는 있지만 맞습니다. 우리가 좀 찾는 거는 그래도 꿋꿋하게 좀 좋은 영향은 많이 받고 나쁜 영향은 덜 받고 사이맥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김현민이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하고 있고 전일 SNS에 제가 지금 최태현 SK 회장이 또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젠순왕 CEO와 사진을 찍었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뭐 각도의 중요성이다라는 이제 사진을 올리면서 최근에 어떤 이제 사인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앞으로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을 위해라는 이제 문구와 함께 사진 한 장을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추정하건대 앞으로 이제 HBM 관련해서 사실 엔비디아가 거의 지금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SK 텔레콤도 결국 AI 관련된 통신 인프라 쪽도 엔비디아와 어떤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실리콘밸리에 지금 그 SK 회장이 직접 가서 젠수왕 CEO를 만났다라는 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던 게 지금 메타라든지 일제히 지금 테슬라 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지금 아마존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죄다 지금 이제 HBA 관련해서 올해 그 수요를 더 늘리겠다. 또 오히려 더 지금 더 많이 구매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어요. 특히 메타가 지금 1등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HBA를 올해 말까지 거의 35만 개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H100을 어떤 자율주행 또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또 로보택시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연말까지 8만 5천 개를 또 추가로도 구매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5월 중순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과 SK 하이닉스는 같이 평행 이론이 갈 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 어떤 이제 AI 어떤 열풍은 당분간은 지속된다라는 관점에서 뭐 사이맥스뿐만 아니라 또 이제 HBM 관련된 핵심 장비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맥스에 대한 김준호 매니저의 의견까지도 함께 드려봤고요. 네. 저희가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뷰 쪽에서 우리 김영민 매니저가 4월 16일 날 네. APR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막 엔비디아 AI 반도체 대전 펼쳤을 때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제 그렇죠. 그런 쪽에 참고했었죠. 맞습니다. APR. 뭐 워낙 이제 바닥에 있던 종목이고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의 이제 성향이 또 다 다르시고 시청자분들도 맞아요. 다 이제 성향이 다르시기 다릅니다. 때문에 네. 또 막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은 또 부담스러워서 내가 사면 또 물릴까봐 네. 매수 접근이 또 쉽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막 작년 대비해서 막 5배, 10배씩 올라와 있는 한미 반도체 막 더 간다고 얘기하고 알테오젠 무조건 사시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기업들 네. 중에서도 성장성이 이제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 요즘에 이제 메디큐브가 뭐 정말 이제 장안의 화제예요. 네. 워낙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이제 불식이 좀 됐다. 그리고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오버행과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네. 주가가 다소 이제 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4월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네. 2개월 보유해서 물량이 이제 풀리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가 이제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25만 원 위로 이제 살짝 좀 올라서 있는 자리. 오히려 지금도 뭐 APR은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다. 상장되고 첫날에 46만 원 찍었던 기업이 네. 지금 25만 원이니까 예. 조금 과장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고 아직까지 이제 매물 소화에 대한 이제 오버행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22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졌다.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자리보다는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훨씬 더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30만 원, 2차적으로는 3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미용 의료 기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계속 이제 상향 조정 좀 되고 있고 예. 해외 수출도 이제 비중이 계속 좀 늘어나고 맞아요.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내일요 APR 또 두 번째 오버행이 또 거의 다 네, 됐을 것 같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5월 한 달은 좀 편합니다. 그다음 6월이기 때문에 뭐 길게 가시는 분도 있지만 짧게 갈 때도 요 구간에 네, 한번 그렇죠. 치고 빠지기 이런 전략으로 30만 원 정도는 저는 뭐 단기간 안에 한번 시세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AI 관련한 전투도 있고요. 반면에 좀 이 전투에 좀 나는 피해가고 싶다 하고 좀 뷰티 쪽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왠지. 그럼요. 예, 네. APR 저희가 리뷰 한번 해봤고요. 다음 김준호 매니저의 공략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코리아 FT 4월 5일 일발장전이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좀 올라가면서 30% 이상의 상승이 맞아요.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물 들어오는데 노졌겠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생산 라인을 더 확충하고 라인업도 계속 확충한다고 예. 해요. 그래서 올해도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더욱더 신차 라인업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코리아 FT는 현대차의 지금 이제 카본 커버시터 관련된 그 친환경 부품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된 가장 상징적인 종목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이번에 테슬라의 어떤 실적 발표를 본다고 했을 때 앞으로의 미래는 전기차와 이젠 자율주행이고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은 과거의 어떤 마차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던 만큼 네. 결국에 이제 이 하이브리드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올해 한 상반기까지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또 자율주행, 결국 자율주행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행을 하려면은 결국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 다시 한번 지금 그 하이브리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금 뭐 GM이라든지 뭐 도요타라든지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 저는 이제 전기차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요. 그래서 코리아 FT는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신규 매수의 관점은 조금 이제부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금 이제 올해
연내에만 거의 지금 1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과열권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현대차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맞습니다. 코멘트한 그게 오히려 네, 재료 소멸.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예. 이 시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가 좀 이제 관건이고 또 만약에 지금부터 차익 매물이나 세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네네. 다시 이제 코리아 FT와 또 이제 하이브리드 그럼 다시 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코리아 FT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물려버린다고 했을 때는 정말 상당한 시간 걸릴 수밖에 기다려야 없는 되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2차 전지나 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쪽 아니면 자율주행 쪽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신규 매수로는 조금 더 매력적이고 지금은 이제 기보유자의 영역이 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잠깐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오히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좀 익절 라인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네, 익절 네, 라인대.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목요일 날의 어떤 상승폭에 이제 시가 라인대였던 7,200원 라인대를 좀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제 9,000원 정도 묵은대로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FT까지 받고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HPSP에 대한 궁금증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어닐링, 어닐, 뭐 담금질인데 HPSP에 대한 네. 오늘 또 조금 있다가 어닐도 기다리고 있는데 뭐 영민 매니저가 네. 네네네. HPSP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이제 거의 독점하고 있는 네.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시장으로 이런저런 기업들이 이제 침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독점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희석되면서 네. 주가가 이제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통과 의례라고 보고 네. 아니 뭐 ASML이 지금 거의 뭐 EUV 노광 장비 거의 뭐 한 10수년 이상 네. 독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뭐 수소 어닐링 장비가 그렇게 이제 EUV 노광 장비처럼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네. 이미 이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ST라든지 이런 기업들과 이제 네. 또 소송전 뭐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사모펀드가 HPSP를 이제 매각한다 뭐 이런 이제 썰이 예. 좀 있었잖아요. 뭐 예. 아니다라고 회사에서 좀 밝히긴 네네네.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주인이 없는 회사처럼 또 비춰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쨌든 고압수소 어닐링이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 쪽으로도 계속 이제 확대가 좀 될 거고 전체 시장의 캐파가 커질 거예요. 네. 작년에 왜 한미반도체가 이제 TC 본더 개발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매출 일어난다 했을 때 다들 코판기 켰어요. 네.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한 200억 정도 이제 매출이 나왔다가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 지금 3천억 정도 예상이 좀 하고 있거든요. 예. 10배가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면 후발주자들이 이제 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경제 공부할 때 이제 피자 이제 그 크기를 가지고 파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제 조그맣게 굽다가 이만큼 크게 구우면은 내 점유율이 좀 깎아 먹더라도 사실상 이제 어깨 선두를 이제 차지하는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대 규모 커지니까. 그렇죠. 절대 네. 규모 커지기 네. 때문에 네. 파이는 이제 계속 좀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후발주자들이 만약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좀 선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독점에 대한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시총이 이제 크게 좀 불어났었던 거고 이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런 식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가격대를 한번 얘기해 그렇죠. 주시죠. 4만 원 예, 정도 예.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발휘가 좀 될 거라고 보여져요. 오히려 네. 4만 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뭐 저가 매수를 충분히 좀 해도 될 만한 오히려. 그런 이제 네.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지금 실적 시즌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HPSP 같은 경우는 1분기는 수주가 조금 이제 공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 보세요, 여러분들. 1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에 한 15%, 16% 급등해버리잖아요. 네. 오늘도 오늘도 이제 거의 5% 가까이 이제 올라갔는데 HPSP도 1분기 실적 발표 딱 끝나고 이제 어닝 조금 미스난 거 확인되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주가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까지만 이제 조금 버텨보시면 이제 괜찮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웨이퍼 수율 높이려면 뭐 어닐링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 HPSP 이제 고압수소로 어닐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살짝 컨닝을 했는데 네. 지금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기업인 것 같아요. 우리 김준호 맞습니다. 매니저가 네. 어닐링에 대한 HPSP 네. 살짝 해주시고 바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일단 뭐 어닐링 장비 관련해서 최근에 뭐 H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ST라는 기업과 또 이제 법정 분쟁이 있다 보니까 네. 주가의 조정 흐름이 좀 크게 나왔던 네. 부분도 있었고 네. 반면에 지금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네. 또 그리고 SK 하이닉스향, 뭐 DI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삼성향 또 SK 하이닉스 향 관련해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SK 하이닉스 향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삼성 쪽에서는 오히려 2분기에 또 HBM 그 엔비디아의 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뭐 이오테크닉스와 굳이 지금 이제 신규로는 HPSB를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오테크닉스와 DIT 안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네. 김준호 매니저의 일발장전 어떤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그래서 DIT를 DIT,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DIT입니다. 네. 전이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대감으로 가장 크게 네. 좀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DIT였고 네. 어제 장중에 한 16%까지 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는데 오히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DIT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어떤 AI 관련된 어떤 협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최근에 4월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DIT가 또 SK 하이닉스에 또 이제 어닐링 장비를 또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좀 부각되면서 네. 또 내년 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도 사실 웬만한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가 좀 고점 대비 20% 빠지면서 웬만한 AI 반도체 종목들이 좀 차익 매물과 주가 조정폭이 컸었음에도 불구하고 DIT는 계속해서 좀 최고가 경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주요 제품이 이제 자동 강화 검사 장비 AUI 솔루션뿐만 아니라 레이저 솔루션 레이저로. 또 그리고 네. 비전 AI 솔루션 관련해서 결합 유무를 그 결정하는 검사하는 또 머신 비전 네.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검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또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검사 장비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요 배터리 검사 장비 관련된 퀄 테스트도 현재 진행 중이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향이 가장 중요한데 예, SK 예. 하이닉스에 이미 2월달에 또 엔비디아의 12단 HBM3E 관련된 샘플을 제공하고 또 이제 어닐링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증권사에서는 이제 내년 정도에 그 DIT의 어떤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메모리 전공정 투자 재개로 따라서 수혜도 기대가 되고 또 아까 네. 말씀했던 것처럼 또 이제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지금 H100 GPU를 계속해서 지금 사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AI 기업들과는 다르게 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고 가이던스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뭐 메타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또 구글과 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이제 애저 클라우드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지금 MOU를 체결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럼 사실상 모든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100을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금 사 모으고 있고 또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도 전 나쁘지 않을 거다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엔비디아의 어떤 열풍 또 그리고 이제 GPU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르면은 결국 또 HBM의 수요가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세대 HBM 관련된 어닐링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DIT도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 구간이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네. 다시 한번 최근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불거졌을 때 가장 강력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DIT다 보니까 가장 좀 대장주로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DIT 가격 전략도 궁금하고요. 네. 약간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우려가 네. 증권사에서 이 DIT 호평이 막 이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좀 국장하다 보면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 네. 좋은 얘기가 막 쏟아지면 그때가 예, 약간 좀 고점인 약간 그런 경우가 거 많기 한번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 네. 29,000원을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5,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는 24,7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는 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네. 약간 느낌적인 DIT 네. 우리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뭐 HPSP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제 네. 답변 드렸던 성장. 것처럼 어쨌든 이쪽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금 이제 DIT도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제 장비 공급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앵커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 공정의 이제 수요를 잡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웨이퍼 단에 이제 뭔가 스크래치라든지 손상이 이제 생기는 걸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좀 복원하는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수요를 이제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1000도가 넘는 그 초고열을 통해서 이제 어닐링을 했다면 네. 이제 그걸 이제 400도 정도로 이제 떨어뜨리고 수소를 가지고 이제 어닐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 이제
채택되는 이제 빈도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계속 확대가 좀 되니까 DIT라든지 ST 같은 이런 후발 기업들도 실적 이제 개선세가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방금 이제 김준호 매니저님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어저께는 SK 하이닉스는 실적을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놓고 주가는 5%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GST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DIT 이런 네. 소부장단의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간에 일단은 네. 장비를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 증설을 계속 이제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이제 장비 기업들은 이제 좀 특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가지성이 좀 높아지면서 SK 하이닉스향 종목들이 어저께 급등을 하다가 네. 실망스러운 이제 시장 분위기 맞아요. 때문에 네. 상승폭을 오히려 반납했다. 반납했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시장이 갭상승 출발한다면 당연히 어제 시장에서 부각됐던 종목들이 먼저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DIT라든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T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늘 초반에 조금 이제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일발 장전이 모두 실은 또 사이맥스, 또 DIT, AI 반도체와 지금 연관이 있어서 이 질문도 두 분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김준호 매니저, 엔비디아가 이제 오늘 나름 반등이 나왔어요. 네. 시간에서 괜찮고. 그럼 맞습니다. 분명히 훈풍이 들어오게 될 거고 네. 장 초반에 AI 반도체도 한번 달리게 될 거고. 네. 그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할까요? 뭘 또 노릴까요? 오늘 일발 장전도 있었긴 했지만. 사실 반도체 AI 쪽은 웬만한 분들이 다 들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막 새로운 종목을 오늘 소개드린 종목 외에는 뭐 새로운 종목들을 막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AI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 여파로 인해서 또 AI가 또 조정이 떨어졌고. 나와주게 돼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제가 DIT도 말씀드렸던 게 어제 좀 상승이 마감된 상태에서 16% 정도 끝났으면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어제 충분한 윗골을 달았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앞두고 있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중순에 앞두고 있는 네. 상태라서 아직도 멀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정말 AI에 대한 저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보고 있어요. 예. 너무나 지나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노이즈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데 그 차익 매물이 거의 뭐 10에서 15%, 20%가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훈풍과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무리하게 막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소개받았을 때 기업들이 어떤 실적 웬만한 솔직히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 자체가 AI 때문에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약간의 노이즈만 나와도 그대로 10에서 20%까지 급락이 나와주는 거기 네네. 때문에 오히려 그 조정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하면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이스하고 그 외에는 오히려 오늘같이 실적 발표 나오고 엔비디아의 어떤 시간의 상승과 이거 또 어제의 어떤 더하고요. 주가 상승을 네. 확인하고 들어가면 종목들이 갭이 떠서 출발할 가능성이 네네.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못 무리하게 들어가면 또 금방 또 10에서 20% 가까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또 인텔의 실적도 이제 아직 안 네. 나왔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AMD라든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린 그 슈퍼마이크로 컴퓨팅도 아직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한번 발표되고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주면 그때 오히려 관련 종목들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결국 저는 5월 중순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은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예. 우리가 다른 기업들의 영향으로 밀렸을 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2일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이렇게 되면 새벽에 엔비디아 주가부터 보겠죠. 올랐으면 오늘 와 좋을 거다. 떨어졌으면 가슴 아프다. 김 매니저, 그럼 매일 이렇게 일이 네. 일비를 5월 22일까지 할 네. 수가 없고 무슨 기준을 정해야 투자를 하죠. 그렇죠. 트레이딩의 그래서 전략을. 저는 예. 우리 투자자분들께 그냥 이제 반도체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HBM과 관련해서는 그냥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정립. 그래서 뭐 네. 이게 이제 뭐 타이밍을 이제 재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정받을 때마다 이게 기회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말씀드려요. 근데 어제 막상 SK 하이닉스 정말 사야 되는 좋은 기회인데 실적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놓고 주가가 한 4%, 5% 밀리니까 이걸 내가 사면서도 또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네. 걱정을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돈이 있으면 반도체 종목들 비중을 좀 늘려가시라.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어저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많이 내놨거든요. 예. 근데 목표 주가가 22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18만 원 정도에서 한 20% 정도 이제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를 네. 이제 제시를 한 건데 물론 뭐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제 또 목표가를 더 상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22만 원 자체도 너무 이제 보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 한미 반도체도 제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인식이 분명히 좀 달라질 거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1분기 때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이제 쓴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게 목표 주가를 왜 올렸냐면 과거에 자꾸 디램 사이클이 뭐 2013년, 14년에 어땠고 그때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자꾸 그거랑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AI 반도체 시장을 경험해 본 애널리스트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 모두가 지금 처음 겪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 HBM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호황 사이클을 맞이했던 것도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그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들을 지금 계속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센서스보다도 계속 높은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오히려 하락 조정 받을 때가 진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락 조정 받는 때가 아니더라도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만큼 탄탄하게 이제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업종이 없잖아요. 네. 조금 물리더라도 뭐 며칠 기다리면 금방 주가가 회복되실 거기 때문에 네. 너무 그날그날의 타이밍을 예민하게 이제 대응을 하다 보면 자칫 오히려 큰 그림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가장 싸니까 그냥 사시라. 네. 뭐 오늘 좀 갭상승 출발하시더라도 네. 물리더라도 그냥 사놓고 기다리시면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전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관점으로 좀 HBM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딱 내일이 5월 22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빨리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까지 나와서 네. 이 승부를 정말 방점을 찍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 아직은 한 이제 15, 16 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계속 요동을 칠 게 그쵸? 네. 불보도 뻔합니다. 네. 이제 그때 자기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우리 김영희 매니저는 전반적인 큰 그림을 놓친다. 그러니까 타점이라든가 전략을 좀 잡아서 밀어붙이자.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분의 일발 장전 보면 이 사이맥스와 DIT와 또 사이맥스 두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